논문들에 따르면 속건조의 원인은 속보습의 부족 이딴 게 아니라 피부 장벽의 손상이에요. 백날 첫날 히알루론산만 바르고 있는다고 속건조가 해결이 되겠냐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티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속건조, 속보습편. 아니 보습이면 보습이지 무슨 속보습이야. 아니 뭐 속건조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속건조, 속보습 해가지고 속보습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인식부터가 잘못된 게 서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원래 지성 있죠, 기름이 많은 지성, 이 지성을 둘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름만 많은 지성이랑 겉은 기름이 많은데 속은 건조한 수분 부족 지성을 수부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쪽이 건조한, 그러니까 속 건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보습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속보습이 그래서 뭔데? 보습이랑 뭐가 다른데?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속보습은 안쪽 수분을 채워줘야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채운 안쪽 수분이 이런 속건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요. 속건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속보습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게 만든 것부터가 마케팅이에요. 아니 뭐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닌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정보라니까요. 논문들에 따르면 속건조의 원인은 속보습의 부족 이딴 게 아니라 피부 장벽의 손상이에요. 애초에 논문들에서 단순한 지성이랑 수부지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oily but dehydrated skin을 따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사실 속을 채우는 게 아니라 겉에 있는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보습의 3요소를 humectant, emollient, occlusive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제, 유연제, 밀폐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피부, 건강한 보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설명을 하자면, 이런 humectant, 수분제는 이런 물을 빨아들이는 히알루론산 같은 애들이고, 유연제 같은 경우에는 각질층에 스며들어서 각질층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폐제 같은 경우에는 바세린처럼 겉에 있는 장벽을 하나 쳐서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도록 이런 차단막을 만들어주는 친구란 말이죠. 백날 첫날 히알루론산만 바르고 있는다고 속건조가 해결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발라서 속건조가 해결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피부에 좋을 수 있어, 좋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속건조에 도움이 된다? 이건 진짜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휴맥탄트로서, 수분제로서 그냥 안쪽에 수분을 넣어두는 정도까지는 오케이, 이해를 하겠어. 근데 그건 일반적인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훨씬 더 잘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덩치가 더 크잖아. 그러면 저분자 히알루론산의 장점은 사이즈가 조금 더 작으니까 흡수가 조금 더 잘 될 거예요. 근데 애초에 여러분, 저분자 히알루론산도 사이즈가 충분히 커요. 그리고 보습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졌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싸구려라고 하니까 정말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가장 저렴한 친구, 그게 글리세린이거든요. 글리세린이 훨씬 더 분자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안쪽까지 흡수가 되어서 속보습이 개선이 된다 하는 건 글리세린이 훨씬 잘한다고요. 근데 굳이 비싼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왜 써요? 물론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좋은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성능적으로 고분자 히알루론산이랑 글리세린이랑 비교를 했을 때 특출난 장점이 없다는 거예요. 비싸기만 하고. 물론 발랐을 때 발림성 측면에서 좋다라고 하신다면 쓰셔도 돼요. 항상 말하잖아. 발림성에서 좋고 사용감 측면에서 내가 마음에 든다 하면 쓰셔도 좋아요. 근데 마취 효과가 더 드라마틱한 것처럼, 훨씬 더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분자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홍조에 안 좋은 친구예요. 홍조를 심화시켜 자극이 정말 강한 친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히알루론산이 분해됐을 때 나오는 이런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피부에 자극이 된다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피부에 들어갔을 때 홍조를 심화시키고 자극을 주고, 그러니까 그 덕분에 주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주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바에는 그냥 저렴한 고분자 히알루론산이랑 아니면 글리세린을 쓰겠어. 나는 만약에 얘네들이 끈적끈적거려서 싫다? 그러면 나라면 베타글루칸을 쓸 거야. 왜? 얘는 저분자 히알루론산처럼 염증을 유발시키지도 심화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염증을 낮춰주는 항염 기능까지 있어요. 근데 분자량도 더 작고 수분 함유도 훨씬 더 잘해. 그러면 나라면 베타글루칸을 쓰겠어. 그리고 제가 지금 수분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돌고 돌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자면, 속건조는 뭐다? 피부 장벽의 손상이다. 피부 장벽이 우선이다. 피부 장벽엔 뭐다? 세콜지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다. 그것도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3대 1대1 비율로 들어간 게 가장 증명이 되었다. 뭐 한간에는 노화된 피부에는 2대 4대 2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증명되진 않았고, 가장 증명된 건 3대 1대1 비율이다. 그러니까 3%, 1%, 1%가 아니라 몰수, 분자의 개수가 3대 1대1일 때 가장 극대화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FDA에서 피부 장벽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보관한다고 허가를 받은 성분이 3대 1대1 비율을 지킨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에요. 그러니까 세콜지. 그렇게 판매되는 게 에피세라미라고 있어. 근데 이게 한국에는 단종이 되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엄청 비싸요. 왜? 세라마이드가 엄청 비싸니까. 그래도 여러분 요새 말하는 장벽 크림들 있죠. 이런 장벽 크림들
크림들을 제가 계속 바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속건조든 뭐든 보습이 가장 망가졌을 때 아니면 내가 피부 건강이 가장 안 좋을 때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세콜지니까 이런 세콜지를 가지고 있는 장벽 크림들을 쓰라는 거예요. 그것도 5%가 가장 좋을 수 있지만 보통 5%는 너무 비싸서 이만큼까지는 못 넣고 그보다 적은 함량을 넣는 거예요. 아까 전에 휴맥턴트 에몰리언트 오클루시브라고 말했었잖아요. 이 중에서 세콜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부 장벽을 벽돌처럼 쌓는 이런 에몰리언트의 성격을 띄어요. 그리고 가끔씩 정말 두꺼운 크림을 바르면 피부에서 뭔가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간지러운 느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건조한 각질층이 서로 비틀리면서 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이런 겉에 있는 털이 붙었다 떨어졌다면서 이런 모근이 흔들려서 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왁시한 그러니까 딱딱하고 약간 좀 고형의 그런 크림이 아니라 조금 부드러운 오일이 들어있는 그렇다고 해서 막 지방산이 없는 기름이 없는 그런 크림을 쓰라는 게 아니라 기름은 많지만 조금 부드러운 종류의 그런 크림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피부에 있는 솜털을 전부 다 밀어버리시면 그런 느낌이 조금 덜 나요. 어쨌든 장벽 크림이 진짜 좋으니까 여러분 장벽 크림을 좀 발라라. 속건조에도 장벽 크림이 좋고 보습에도 장벽 크림이 좋고 뭐 아토피든 뭐든 그냥 다 좋으니까 제발 장벽 크림 좀 발라라. 웬만한 피부과에 가면 화장품 다 끊고 그냥 장벽 크림만 바르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뭐 두꺼운 크림을 바르면 여드름이 난다 뭐 이러는데 이것도 할 말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제발 뭐 시어버터가 들어가면 여드름이 난다, 지성 피부는 안 좋다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전체적인 크림에 섞여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논코메도 제닉한 성분들만 넣었다고 해요. 그럼 크림이 있어. 그럼 그 크림은 여드름 유발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친구도 여드름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단하고 왁시한 그런 크림을 바르면 여드름이 난다?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정말 맨날 싫어하는 그 IPM 있죠, 아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걔가 정말 실키하고 발림성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여드름 유발을 엄청 잘해요. 돌아와서 히알루론산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보습을 한다는 측면에서 저 분자 히알루론산이 어떤 역할은 할 수는 있기는 해요. 물론 제가 그렇게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히알루론산 자체가 별로다까진 아니지만 어쨌든 속건조에는 세콜지가 가장 중요하다, 장벽 크림이 제일 중요하다. 제발 속보습이 있단 마케팅 용어에 제발 속지 마시고 제발 장벽 크림 좀 발라주세요. 만약에 속을 거면 좀 좋은 거에 속던가, 저기 베타글루칸 같은 거 그런 좋은 거 안 쓰고 왜 맨날 이상한 거에 속아가지고 진짜. 아무튼 오늘도 유용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하이프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끝.